안녕하세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제막매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막매가와 엮어 읽을 작품 이별, 사별을 주제로 한 두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둘 다 서정갈래. 곡자는 한시고요. 유리창은 현대시입니다. 그리고 주말 글쓰기 과제도 나갑니다. 옆에 있는 그림에 감정 단어를 넣는다면 그림자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없네요. 이별, 상실감, 외로움, 허전함. 이건 좀 심한가요? 내 곁을 떠난 사람을 생각한다고. 내 가슴엔 텅 빈 공간, 피눈물로 가득합니다. 여기 자식을 먼저 보낸 이에 애끓는 정서를 담은 서정갈래 두 편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에 앞서 일단 질문.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이 내기를 걸었답니다. 6단어만 사용해서 슬픈 이야기 한 편을 만들어 봐라. 고심하던 해밍웨이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우리말로 적어놨네. 뭐라고 했을까요? 영어로. 그렇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팔아요. 정말 슬픕니다. 이건 뭘 위한 비유일까요? 바로 첫 번째 시, 곡자 들어가기 전에 워크북 35쪽. 여러분 작품 감상을 할 때 작가가 누구인가, 어떤 맥락에서 썼나를 알면 훨씬 더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도록 작가 맥락을 고려해서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일단 가 허난설원, 나 정지용, 각각 우리가 읽을 시의 저자들인데요.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허난설원 가 읽어봅시다. 그렇죠. 허난설원은 멋진 가문에선 태어났지만 오빠들 허균, 홍길동전 쓴 그 틈바구니에서 똑같이 아들, 딸 차별 없이 어깨 너머로 글 배우면서 그 당시 조선에서 여자가 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5세 무렵에 안동 김씨 김성립과 혼인했는데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나중에 규원가에서 배울 건데요. 남편이 급제한 다음에 관직에 나갔고 가정의 즐거움보다는 기녀들과 놀러 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고 아들, 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남매를 잃고 뱃속에 아이까지 잃는 아픔을 겪었고요. 친정집도 풍비박산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한시로 슬픔을 달래며 불우하게 살다가 1589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조선의 허난설원은 사실은 중국에서 더 유명한 그런 그 젊은 아까운 여류 시인입니다. 요즘엔 허난설원의 재발견 해갖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난설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지용 선생님이 우리말을 갈고 닦은 시인이다라고 얘기했죠. 정지용의 유리창에서는 시인의 아들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유리창 앞에서 슬픈 감정을 억누르면서 시를 썼다 생각하면 이 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곡자부터. 일단 한번 읽어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곡자, 허난설원.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소.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았구려.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 물 부어 제사 지내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서로 논일겠구려.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한한설은 얘기 듣고 나니까 시 감상이 훨씬 쉬워졌죠. 일단 중요한 제목부터. 순자, 미자 이런 자 아니죠. 곡자란 통곡하는 말. 그렇죠. 통곡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제목에 딱 나와 있네 벌써. 서럽고 쓸쓸하고 슬픈 그런 심정이죠. 일단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그렇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연이어 잃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셋째 줄, 서럽고도 서럽다. 애매한 건 놔두고 내려가서 가엾은 남매, 가엾다. 그렇죠. 그 다음에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선생님, 이게 정서예요? 그렇죠. 이 뱃속에 아이 기를 수 있을까? 두려움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맨다.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황대사는 뭐냐 하면 옆에 보세요. 황대 아래의 노래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황대사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나타내는 슬픔으로 쓰였는데요. 황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 고사에 얽힌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맨다. 통곡, 비탄, 감정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빠진 거 없나? 그런데 하나 더. 쌤이 지금 막 나왔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여기서 쌤 쓸쓸히를 이렇게 해난 정서라고 찾았는데요. 쌤 이거 바람 아닌가요? 바람? 바람이 쓸쓸히 분다의 쓸쓸히는 내 정서죠. 쌤 늘 얘기했던 이거구나. 그렇죠. 자연물을 통해서 쓸쓸한 정서를 드러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 막매가랑 비슷한 부분 찾아보세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동생이 죽었고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거 말고 제 막매가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사 지내는. 여기서는 그렇죠.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서 물 부어 제사 지내는. 옆에다 써놓읍시다. 제 막매가에서도 나왔다. 정리해 볼까요? 곡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삼각형. 라고 나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식을 잃은 엄마입니다. 선생님이 허난설원 규원가에서 배운다고 하니까 써놓으세요. 다시 곡자 소환될 겁니다. 제목에 다 나왔어. 선생님이 뭐라고 썼습니까? 두 아이를 잃음, 지전술, 명복을 기원하고 있구나. 죽은 이후라도 행복하기를 황대사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고사성어. 자식을 죽게 만든 부모를 책망하는 노래.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당연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한을 노래했는데 중요한 건 보라색. 특징 3가지 쌤이 써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슬픔과 한을 직설적으로 토로한다. 이런 걸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와 관련한 고사 인용, 황대사. 그 다음에 배경 묘사와 자연물을 빌어서 비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유리창 읽겠습니다. 정지용 옆에다가 우리말을 갈고 닦은 시인 조탁이라고 써놓읍시다. 조탁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백석을 얘기할 때 우리말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김소월, 우리말을 조탁한 사람, 갈고 닦은 사람은 정지용, 그럼 백석은 우리말을 채집한 사람이다 할 때 조탁이란 말 나왔는데요. 우리말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갈고 닦았나? 유리창은 통째로 외우고 싶은 시입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화자는 한밤중 유리창 앞에 서서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 먼저 간 아이 생각이 났군요. 그래서 유리창을 앞에 두고 아이 생각을 하는데 쌤이 차고 슬픈 것 노란색 형광펜.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아이 얼굴일까요? 어른거린다라고 하니까 입김을 부니까 길들이
양쪽 얼어버린 날개를 파다거립니다. 왜 입김을 불면 유리에 김이 서려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알죠? 날개를 파다거린다. 날개를 파다거린다는 건 뭘 묘사한 걸까요? 유리창에 어린 입김, 날개, 먼저 간 아이가 새처럼 날아가는 거, 그래서 차고 슬픈 것,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개 역시 아이가 떠오릅니다. 입김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밤새도록 그러다가 물먹은 별의 선생님이 또 노란색 했는데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뀝니다. 유리창을 지우고 보고 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반짝 별이 보입니다. 아, 너는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었구나. 그런데 왜 물먹은 별? 아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올려다본 별?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물먹은 별, 아이. 이렇게 밤마다 홀로 내 생각을 하며 유리를 닦는 것은 아주 멋진 표현. 선생님이 너무나 멋져서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내가 없어서 쓸쓸하지만 외롭지만 유리를 앞에 두면 너가 보이는 듯해서 황홀한 모순적인 표현,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설 가로 열고 모순 형용, 모순 어법이라고 써보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 그렇죠.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기침이 심해서 폐가 안 좋아서 폐가 나빠서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폐결핵으로 잃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쓴 것이겠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도 물론 아이겠죠. 마지막 이 시는 슬픈 감정을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외로운 황홀한 심사, 산새 이런 비유들을 사용해서 절제한 표현이 돋보이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탄식이 나오네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참 통째로 외우고 싶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유리창.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려놓은 그림 봤습니까? 발로 그렸어? 그렇죠. 유리창 앞에 두고 화자가 서 있는데 유리창에 어린 별, 산새, 누가 멋지게 좀 그려보세요. 자, 유리창. 나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유리창이 중요한 소재죠. 밤에 유리창 앞에서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움과 슬픔,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비애. 그런데 이것을 보라색 세 가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냈다. 비유,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그 다음 슬프고 비통한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노래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역설,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렇죠. 모순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게 전부 다 선생님이 함축성이라고 써놨는데 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지시적 의미예요. 함축적 의미예요. 함축. 이런 비유와 상징과 역설과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멋진 의미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워크북 35쪽입니다. 선생님이 핀터레스트에서 마음대로 일러스트 두 개를 찾았는데요. 그렇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그 다음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안타까움, 슬픔, 비애의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해줄게요. 여러분 워크북에 옮겨 적어봅시다. 허난서른의 곡자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정지용의 정지창이란다. 정지용의 유리창, 그렇죠.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이번에는 우리가 제망매가에서 출발했으니까 제망매가와 곡자와 유리창의 표현상의 특징과 화자의 태도. 이것도 쌤이 해줄 건데요. 쌤은 표현상의 특징이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먼저 나왔죠?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워크북 만들 때 바꿨습니다. 천천히 베껴 적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선생님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에 깨알처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보라색으로 써놨는데 이별이나 사별을 소재로 한 시들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첫 번째, 슬픔을 절제하고 있나,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나. 절제, 표출. 표출 옆에 물음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슬픔 속에 잠겨 있나, 극복하고 있나. 세 번째, 현실 안에 있나, 죽은 이후의 세상,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고 있나. 뭐 이런 걸 묻습니다. 제망매가에서는 현실, 이승과 미타찰, 죽은 다음의 세계로 윤회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 한 편 빠르게 읽어볼까요? 쌤이 슬픔을 절제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유리창. 이건 알겠고요. 쌤,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김소월의 쌤, 우리 김소월 씨 너무 많이 배워요. 그렇죠. 초혼을 소개합니다. 초혼이라고 하는 건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거.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느낌표, 띵띵띵띵. 그렇죠.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거, 영탄적 어조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문학으로 소개하는 시간에서 여러 번 나왔던 명작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주제곡인 Remember Me를 쌤이 좋아하는 가수 윤종신이 기억해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진짜 마지막 김소월의 마지막 시. 김소월 벌써 몇 번째야?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김소월의 접동새를 소개합니다. 이 접동새는 설화를 차용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민요적 율격으로 삼음보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화 잠깐 얘기해 줄게요. 평안북도 박천의 진두강가의 한 소녀가 부모와 아홉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가 재혼했어요. 여기서 계모는 항상 나쁜 사람이 아닌데 계모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설화에 나오는구나. 근데 그 계모가 장엄한 홍련처럼 심성이 매우 나빠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구박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홉 동생의 소녀가 이웃집 부잣집 도련과 혼약을 맺게 됐어요. 많은 예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모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 시샘해서 심지어 소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어요. 장하홍련과 접동서의 모티브가 그 영화인가 보다. 그렇죠. 죽었어요. 동생들이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자 소녀의 죽은 혼이 잿더미에서 접동새가 돼서 날아올랐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관가에서는 계모를 잡아 불태워 죽였고, 계모의 죽은 혼은 까마귀가 됐고, 접동새는 까마귀가 두려워서 남들 다 자는 밤에 자기 아홉 동생 걱정하면서 찾아와서 운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 시라니, 벌써 설화부터 슬퍼. 읽어볼까?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강마을의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위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볼까? 불쌍하고 서러워. 평북 사투리 백석 알죠 우리?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있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자 않은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돌아가며 슬피웁니다. 오늘 시간은 너무 슬픈 시들만 쭉 했네요. 자, 이번 주 제망매가 수업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쌤이 내주는 제망매가 형식의 글쓰기 구글 클래스룸 문서로 작성해서 보냅니다. 학생 예문과 쌤도 먼저 썼습니다. 쌤은 제실 육아, 쌤은 제망매가가 아니라 제망부가, 쌤의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를 썼는데요. 내가 잃어버린 것, 이별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응시하는 수필입니다. 잘 떠나보내기. 제망매가에서는 시로 했는데 우리는 수필로. 그렇죠. 쌤이 당부하는 건 뭐냐 하면 문학을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또 하나 문학 수업을 하다가 글을 읽다가 알게 된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알죠? 소박하게 마음을 열고 라고 썼는데, 쌤은 당연히 입을 꾹 다물 건데 우리 조직 내에선 친구들,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 거 조직 내에서는 비밀 지키기 알겠죠? 자,
쌤이 여러분에게 보낼 구글 문서입니다. 파란색 제목매가 형식에 따라 글쓰기. 아래 도움말에 따라 나를 떠난 대상을 골라 애도하는 글을 써보자. 기한 중요합니다. 제목 꼭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면 1점 감점.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 잘 쓰면 선생님 만점 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을 고르기. 내가 떠나버린 거, 잃어버린 거, 사라진 거, 변해버린 그 무엇.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떠난 친구, 친척, 애완동물, 오래된 물건들, 순수함, 열정, 꿈, 변해버린 사회, 여유 뭐 이런 거. 제목 붙이기. 제망매가 하나하나 뜻이 있죠. 제는 그대로 놔두세요. 망 잃어버렸어. 또는 별 헤어졌어. 실 잃어버렸어. 파 깨트렸어. 멸 없어졌어. 두 번째 망 대신에 이 옆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고요. 모르면 그냥 망해. 그다음 매는 누이였죠. 애도하는 대상입니다. 한 글자. 가 노래.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세 개의 문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상황. 이거는 두세 문단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엔터 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땠다. 나의 정서. 제망매가처럼 나의 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출. 호랭이반과 양이반은 4월 1일 금요일 23시까지. 강아지반은 진도가 늦었으니까 4월 3일 일요일까지 구글 클래스룸 문서로 제출하시고요. 쌤이 열심히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이 아주 꽉 찼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